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것만 잘 하셔도 이런 식에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분은 저희 병원에 이제 찾아오셨을 때 피부가 많이 붉어지고 좀 따가운 느낌도 많이 있고 화장품 하나만 발라도 화끈거리는 느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세안 습관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제품들 정리해 드리고 그 세안 습관으로 한 달 정도 치료를,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스스로 홈케어를 열심히 하신 후에 한 달 만에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셨던 케이스 분이셨습니다. 일단은 피부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민감한 분들도 있고 민감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대부분 안쪽에 피부가 당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결국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 피부 장벽 기능이 많이 깨져 있는 경우에 피부가 당기고 민감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우리 장벽 기능을 강화시키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는 제일 바깥쪽에 표피층, 그리고 그 밑에 진피층, 크게 두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표피층은 제일 바깥쪽에 각질층부터 한 5가지 층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맨 밑에 기저층에서부터 쭉 표피세포가 자라 올라와서 각질세포로 변한 후에 탈락하는 그 과정이 20대 분들은 거의 한 28일 정도 주기로 계속 피부가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부를 보호하는 이런 기능들이 깨지게 되면 각질층이 제일 중요한 층이거든요. 각질층 사이사이에는 각질세포랑 각질세포 사이에 여러 가지 지질 성분들, 대표적으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지질 성분들이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벽돌과 시멘트를 쌓아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각질층도 어느 정도 손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각질층 사이사이의 지질 성분들이 많이 씻겨져 나가면서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벽 기능에 있어서 더 중요한 층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표피층, 그런데 이 표피층 중에서도 제일 바깥에 있는 각질층이 피부 장벽 기능의 가장 중요한 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안을 하고,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을 하면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세안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세안을 하다 보면 각질층 사이사이에 있는 지질 성분들이 많이 과도하게 닦여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벽 기능이 약해지면서 우리 외부에 피부 안쪽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평소에는 못 들어가던 애들이 장벽 기능이 깨지면 안으로 쉽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안쪽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트러블이 쉽게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피부 안쪽에 원래 수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각질층이 손상이 되면 수분이 바깥쪽으로 쉽게 증발하면서 안쪽에서 당기는 느낌과 건조해지는 것을 장벽 기능이 망가지면서 많이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벽 기능이 이제 튼튼해지기 시작하면 피부가 민감한 것도 많이 좋아지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들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장벽이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벽 기능이 망가지는 원인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우리 유전적인 거. 유전적인 거는 우리가 손바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피부가 아주 건조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손바닥이 잔주름들이 잔뜩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타고나기를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한 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게 잠을 푹 못 자거나, 아니면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감기나 몸살이 걸리거나, 이렇게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지면 얼굴에 크게 트러블이 한두 개씩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에 뾰루지가 한두 개씩 올라오시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에 이런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염증 세포들도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평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상황에서도 쉽게 트러블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심한 날씨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아침에는 아주 춥고 점심에는 좀 많이 따뜻해지는 하루의 기후변화가 좀 많이 나타나게 되면 피부가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장벽 기능이 좀 깨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세안하는 습관이에요. 우리가 기후나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세안 습관은 내 스스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피부를 굉장히 민감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메이크업을 지울 때 깨끗하게 지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2중, 3중 세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솜에 이렇게 토너를 묻혀서 세게 문질러 닦거나 아침에 바르고 나갔던 화장품을 깨끗하게 지워서 0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이제 민감한 피부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세안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피부 장벽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세안하는 습관들을 교정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피부가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세안할 때는 저는 제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메이크업 지우실 때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을 굉장히 오랫동안 문질러서 닦아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5분에서 10분 정도 문지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너무 세정력이 강한 제품보다는 저자극, 약산성의 겔이나 폼 타입의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피부가 민감한 분들일수록 좀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클렌징을 할 때는 우리가 좀 건강한 부분,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부분은 이런 T존이랑 볼 정면 부위예요. 이런 부위부터 부드럽게 거품을 내서 가볍게 문지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운데 부분이 세안이 됐으면 측면 부분도 가볍게 문질러서 클렌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렌징 하는 시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선크림 정도까지만 바르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0초도 채 안 걸려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메이크업을 혹시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1분 이내에 메이크업을 씻어낼 수 있는 정도까지 세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시간도 좀 줄이고 피부를 문지르는 횟수도 줄이고 피부를 문지를 때 압력도 많이 젠틀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습관을 키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안할 때는 피부를 직접 세게 문질러서 닦기보다는 피부랑 클렌저 사이에 작은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공을 굴리는 느낌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세안하는 영상을 한번 다시 촬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세안도 열심히 하고 화장도 깨끗이 닦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습관이 내 피부를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시고 피부 장벽 기능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내 피부를 튼튼하게 만드는 습관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것만 잘 하셔도 굉장히 많이 호전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병원에 오셔서 피부를 치료받는 거는 우리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홈케어를 잘 해주시는 것은 숙제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의를 열심히 듣고 또 숙제까지 열심히 해야 실제로 성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피부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집에서 홈케어를 열심히 잘 하시게 되면 정말로 건강한 피부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